네, 두 페이지 한국사를 올리면서 3월에 계약을 하는 바람에 현대사를 아직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윤리 올리는 김에 현대사를 화면 공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까지 끝이 났고요. 드디어 광복이 찾아오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으나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광복이라기보다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자동 광복이 된 거야.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패전국이 있다는 건 승전국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보다 센 승전국들이 앞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었을 테고,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이긴 연합국, 그 연합국의 투탑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3국의 외상이 모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했죠. 미국, 영국, 소련이. 그런데 딱히 없었어요. 사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3개인데,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임시정부 같은 거를 꾸리겠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이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가 아쉬워졌던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는 진짜 남쪽하고 북쪽에 따로따로 정부가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38선을 기준으로 이 북쪽을 소련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남쪽에는 미국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소련하고 미국은 전쟁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한 팀으로 싸웠지만 사실 소련하고 미국은 너무 다르니까, 이념 자체가 다르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양쪽이 각각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 김구라는 인물은 이러다가 남북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설 때가 오고야 말지 않겠나. 나는 절대 그것은 보지 못한다. 하나된, 통일된 정부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38년 만에 일본한테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둘로 나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남북협상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1948년도에 5월 10일에 국회의원을, 남측 정부를 꾸리기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5.10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예상할 수 있듯이 김구와 그 측근들은 전혀 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또 지도자, 남측의 지도자로 김구와 이승만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아니,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어차피 통일정부 되면 좋지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북쪽에서 먼저 정부 꾸리고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 빨리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승만. 아니다, 통일정부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김구. 그러니까 5.10 총선거를 할 때는 이승만 쪽 사람들이 대거 출마를 하게 되고 당선이 되죠. 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신분 이런 거 필요 없이, 남녀 이런 거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투표를 했던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어쨌든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서 꾸려진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따라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 이후에 2년 뒤에 50년 6월에 김구가 예언했던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6.25 전쟁은 그거 얘기 한 개만 하고 갈게요. 여기서 5.10 총선거를 통해서 꾸려진 재헌 국회가 있잖아요.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이 초대 국회에서 뭘 했냐? 헌법을 만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재헌 국회죠. 근데 그거 말고도 2가지 법률, 중요한 법률을 더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위한 처벌하기 위한 법. 진짜 중요한 법이고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못했죠. 그다음 2번째는 농지개혁법. 지금 사람들의 직업이 거의 다 농업이기 때문에 농지를 개혁하고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짓도록 한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거든. 그 2가지를 잘 살렸어요, 재헌국회가. 그것도 한마디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이제 6.25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38도 선이 있고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상징적인 선이었어요. 철조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측에서 남측으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 피난을 떠나고 막 영화들 봐서 다 알죠. 계속 밀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방어가 안 돼요. 어디까지 밀리냐면 여기. 부산과 낙동강을 제외한 여기까지 다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남한에 걸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부산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부산 국제시장 보면 알지만 빠글빠글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판자촌을 만들면서. 아직도 부산은 인구가 그래서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나 했어. 근데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냐면 빠밤 유엔에서 연합군을 파견하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남측을 도와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뿅 해서 성공을 시키면서 전세가 역전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초록색 크리스마스 같겠네. 올라가요. 올라가.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압록강까지. 이 압록강까지 올라가.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는 줄 알았어. 여기만 이제 완벽히 통일하면 통일되는 거잖아, 남한 정부가. 근데 다시 또 누가 들어오냐면 중국군. 중국군이 전쟁에 참전해. 자, 지금요, 북한 뒤에는 소련이 있고요. 소련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북한 정부도 사회주의 국가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남한과 일본 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중국, 소련, 북한 측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한편이죠, 어떻게 보면. 자, 중국군이 다시 쳐들어와. 내려가. 와, 중국 인구 장난 아니잖아. 인해 전술로 막 이제 엄청난 수적 공격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6.25 선에서 끊임없는 공방이 펼쳐지다가 결국 휴전 협정을 하게 되고 그 휴전, 전쟁을 쉰다. 전쟁을 언제까지 쉬냐면 2021년 4월 7일 오늘까지 쉬고 있습니다. 네. 이게 6.25죠. 그래서 6.25를 한마디로 이렇게 화살표로 전쟁한 거예요. 아니, 정리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갑시다. 현대사는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경제발전이 있었냐라고 하면 다른 의견 없어. 있었다. 눈부신 경제발전이 있었다. 그건 당연한 업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졌냐? 그럼 할 말이 많죠. 그래서 표를 일부러 이렇게 나눴어요. 민주주의가 쇠퇴되었던 사건들을 왼쪽에 놨고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국민들의 힘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른쪽에 모아놨어요.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3월 15일에 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죠. 그걸 본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4.19 혁명.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로 갔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을 내가 한번 잠재워 보리라 군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그 군인이 박정희죠. 박정희라는 군인이 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권을 잡죠. 그리고 60년대 10년 동안 진짜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해요. 근데 60년대에는 약간 목돈 마련을 위해서 베트남 이렇게 파병도 하고 한일협정도 맺고 이제 그래요. 그걸 힘입어 7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70년대가 되면요. 약간 박정희 대통령의 무기가 뭐였냐면 반공이거든요. 반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70년대가 되면 세계사적으로 있잖아. 이념 전쟁이 완화돼요. 그러니까 냉전이 완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념을 가지고 막 죽일 듯이 싸우는 이런 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 그럼 박정희 대통령 큰일 난 거잖아. 반공 하나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헌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유신헌법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가 유신체제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말도 못할 강화돼요. 삼권 분립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한테 다 집중되고 권한이. 그리고 대통령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박정희는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런 헌법을 마련을 했던 게 70년대 유신체제입니다. 그러다가 79년 10월 26일에 12.6 사태가 일어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게 돼요. 사망을 하죠. 자, 그러면 20년 가까이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79년 겨울이 되면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요. 이제 진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근데 데자뷰인지 뭔지 다시 또 다른 군인이 탱크를 몰고 청와대를 점령하죠. 그게 전두환의 12.12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군인이 그만 정치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냐? 군인
정부. 근데 그냥 군인 정부 하면 박정희 같으니까 새로운 군인 정부, 신군부. 신군부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신군부 퇴진을 부르짖습니다. 전국에서. 그럴 때 이제 신군부에서 한 군데의 지역을 타겟팅하고 진압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광주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이게 80년도 5월에 있었어요. 79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두환 정부는 80년대를 집권을 하게 되고 87년도, 그로부터 7년이 흐른 87년도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 전두환 정부가 하는 것들이 막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독재의 것들이 너무너무 참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이 자꾸 고문을 받고 고문을 받다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일을 겪지? 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럼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좋아지려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직선제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걸 요구해요. 그게 87년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리고 87년 6월이 끝나갈 때쯤 6월 29일에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고 헌법을 개헌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죠. 네, 여기까지 현대사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주요 내용들 아까 설명하면서 몇몇은 나왔는데요. 네, 박정희 전두환 설명 상세하게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자기 이름 석자로 개설해야 되는 거, 그다음 지방자치제, 그 동네 지도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뽑는 거, 요거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의미 있고요.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해법정책, 그러니까 북한에게 무조건 강하게 무섭게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보자 라고 해법정책을 실시했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탔죠. 그때 처음으로 2000년도였는데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실제로 만나요. 그게 남북 정상회담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이루어낸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때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개성공단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페이지 한국사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힘내시고 재밌게 공부하시고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